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CVPR에 발표된 Dual Path Adaptation from Image to Video Transformer라는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논문 소개에 앞서서 먼저 VIT를 알아야 됩니다. VIT는 비전 트랜스포머로 요 VIT의 등장으로 컴퓨터 비전 연구분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모델인데요. 이미지를 여러 패치로 나누어서 패치 자체를 단어로 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레임을 나누어서 각각의 패치로 만들어주고 포지셔널 임베딩을 수행하고 이것을 인코더로 넣는 방식입니다. VIT와 그 변형된 모델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장하거나 웹에서 수집한 대규모의 이미지 데이터를 일반화를 합니다. 잘 훈련된 이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활용하려면은 작업별 하려고 하는 작업에 따라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전체 파라미터를 파인 튜닝 하는 것이 널리 사용된 방법인데 각각의 다운스트림 작업에 대해서 전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계산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 마지막 단에 MLP 레이어를 추가하여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좀 적어졌었는데도 이 논문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VIT는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특화된 모델인데 실제로 우리가 하려는 동영상을 분석을 하려면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포착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미지를 처리하던 방식을 그대로 쓰기는 좀 부족하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추궁을 찬다. 이런 행동을 모델이 이해를 하려면은 공이 움직이는 과정을 시간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논문에서 연구자들은 이미지용 비전 트랜스포머를 액션 리코그니션에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공간 정보인데요. 프레임상에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잘 학습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시간 정보인데 여러 프레임을 함께 보고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추론해야 하는 능력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미지 모델을 동영상에 동영상을 동영상으로 파인 튜닝하거나 새롭게 큰 어, 비디오를 활용한 비디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학습된 이미지 트랜스포머를 최대한 유지를 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동영상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댑팅하는 기법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적은 파라미터만 추가하고도 이 이미지 모델을 동영상으로 확장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네, 요것을 듀얼 패스 구조라고 투 스트림 방식인데 이것은 더 자세한 설명은 또 나중 슬라이드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하려고 라벨링된 데이터셋을 수집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라벨드 데이터셋에서 General Purpose Visual Representation을 학습하는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언라벨드 라지 스케일 비디오 랭귀지 데이터에 대해서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근데 라벨링이 안 돼 있는 이 비디오와 이 랭귀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이제 이미지와 랭귀지 데이터셋을 구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된 비디오 모델을 만드는 것도 이미지보다 훨씬 더 많은 코스트가 필요하죠.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액션 리코그니션을 위해서는 강력한 프리트레인된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액션 리코그니션은 동영상 이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연구 주제 중 하나입니다. 초기 연구는 시공간적인 이 맥락을 효과적으로 추론하기 위해서 CNN을 활용을 했습니다. 컴퓨터 비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비전 트랜스포머가 등장한 이후 프리트레인드
이미지 모델을 확장을 해서 비디오를 이해하기 위한 트랜스포머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요. 프리트레인드 비전 트랜스포머는 어, 비디오 트랜스포머 중 일부를 초기화하거나 비디오 트랜스포머를 인플랫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트랜스포머는 비디오 액션 리코그니션에서 우수한 성능임을 보여줬지만 비디오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 모든 파라미터, 풀 파인 튜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이 비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IT는 2D 이미지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VIT를 비디오에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파인 튜닝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었고, 이 풀 또는 파티션 파인 튜닝에 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메모리 및 파라미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PETL입니다. PETL의 목적으로 적은 수의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만으로 파인 튜닝을 하여서 다운스트림 작업에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뛰어난 성능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요. PETL 방법은 최근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각각의 기법들은 다른 모달리티, 예를 들어 텍스트와 텍스트, 텍스트면 텍스트고 비디오면 비디오에서만 사용을 한다. 여기 이 논문에서 소개하는 이미지를 비디오에 트랜스퍼하는 거를 잘 연구하지 않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미지는 이미지 작업에만 사용이 되고 텍스트는 텍스트 작업에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서로 이 각각의 도면에 넘나드는 식으로 연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해당 논문에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아키텍처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도 일반적인 VIT 방식을 볼 수가 있는데 네, 프레임 T가 주어졌습니다. 각각의 프레임을 P 곱하기 P 총 N개의 패치로 분할을 하고 리니어 프로젝션으로 토큰화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XT는 이 T번째 프레임에 대한 토큰 집합이고요. XT, CLS 이 부분과 P는 각각 트레이너블한 클래스 토큰, 포지셔널 임베딩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각 프레임에 이 n 플러스 1 토큰, 요 n개의 토큰 플러스 CLS 토큰까지 해서 총 n 플러스 1 토큰을 트랜스포머 블럭에 넘겨주게 되면은 2번 방정식을 통해서 HLT를 도출해낼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VIT 방식이다. 그래서 이 2번 수식처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입력 HL-1 T는 이전 블럭 또는 이 초기의 인풋으로 넣어주는 프레임 T의 토큰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멀티 헤드 어텐션 그리고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중간 과정인 ZLT가 나오게 되고 다음 레이어인 노멀라이제이션을 통과하고 MLP를 통하고 또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최종 HLT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HLT는 각 트랜스포머 블럭의 멀티헤드 어텐션 및 MLP 서브레이어를 모두 통과하고 프레임 T의 토큰들이 가지는 최종, 최종의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듀얼 패스는 비디오 레코그니션을 위한 CNN 기반의 모델에서 잘 알려진 아키텍처입니다. 일반적으로 옵티컬 플로우나 멀티플 프레임을 사용해서 빠르게 변하는 동작을 캡처를 하는데요. 이러한 듀얼 패스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높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로 인해서 논문을 쓰는 이 시점 기준으로 트랜스포머에 아직까지 적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요. 해당 연구에서는 공간 및 시간 패스 어댑테이션으로 구성된 새로운 PETL, 아까 말씀드렸던 PETL 방법인 듀얼 패스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 방대한 웹 데이터셋에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동영상에서도 공간적인 맥락을 인코딩하는데 강력할 것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스페이셜 모델링의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약간의 파라미터 튜닝으로 인해서 액션 리코그니션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멀티에이드 어텐션과 MLP를 병렬로 둬서 어댑터를 적용을 하였고요. 이러한 병렬 어댑터를 사용을 하면은 모델이 객체 인식을 위한 오리지널 컨텍스트를 유지하면서 비디오 데이터에서 액션 리코그니션을 위한 스페셜 컨텍스트를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VIT가 가진 객체 인식 능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한 새로 추가되는 어댑터에서 액션 리코그니션에 필요한 공간적인 맥락, 이 공간적인 맥락을 학습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워크플로우를 따라가 봅시다. 먼저 TS개만큼의 샘플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 8개, 16개, 32개. 비디오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TS개만큼의 샘플링해서 뽑아내게 되었고 각각의 프레임을 토큰화하고 네, 토큰화하고 위치 임베딩 해주고 CLS 토큰, CLS 토큰을 붙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오른쪽에 보이시는 스페셜 어댑테이션으로 투입을 하게 될 건데 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스페셜 H0 0과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각각의 패치에 대한 토큰들 그리고 클래스 토큰 그리고 포지셔널 임베딩 한 상태고요. 오른쪽에 수식에 들어가기 이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H0가 오른쪽에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노멀라이제이션과 어댑테이션을 통해서 하나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과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한 또 다른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중간 과정인 ZL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SP는 스페이셜을 말하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고요. 네, 중간 과정 ZL이 나오게 되면은 또다시 이 ZL을 노멀라이제이션과 어댑터를 통해서 하나를 뽑아주게 되고 또 노멀라이제이션과 멀티헤드 아니죠 MLP를 통해서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값들을 합산을 해서 HL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L개로 구성된 트랜스포머 블럭의 출력에서 스페셜 CLS 토큰 세트를 평균을 해서 평균을 때립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페셜인 YSP를 얻게 됩니다. 프레임 개수가 많아지면은 시간적 정보가 풍부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상 계산 양방은 높아지고 이 각각의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은 양의 프레임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네, 스페이셜 어댑테이션을 통해 비디오의 스페이셜한 맥락을 고려할 수 있었지만 비디오 모델인 VIT는 여전히 템포럴 측면을 모델링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디오 프레임의 로컬 패치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구성 요소를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이미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개 프레임으로 통합된 그리드형 프레임셋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그리드 안에 여러 개의 프레임을 넣자는 건데 이 그리드 라이크 프레임셋 디자인은 비주얼 프롬프팅 연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모델링은 템포럴 모델링을 스페이셜 모델링으로 모방하는 데 효과적이고 계산량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각각의 트랜스포머 블럭에서 이 트랜스포머 블럭에서 멀티헤드 어텐션과 MLP를 위한 두 개의 직렬 어댑터로서 사용을 하는데 오른쪽에 스페이셜 패스 어댑테이션 같은 경우 병렬로 사용을 하였는데 이 템포럴 패스 어댑테이션의 경우 직렬로 사용을 하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그리드 라이크 프레임셋을 만드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에서 프레임을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을 통해 축소를 하게 되는데 네, 축소를 해서 총 그리드 사이즈를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W 곱하기 H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그리드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프레임을 그리드 하나에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스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한번 그리드를 만들 때마다 총 W 곱하기 H개의 프레임이 소요가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 32개, 2장의 프레임을 샘플링 하였다 치면은 하나의 그리드에 16개 프레임이 들어가니까 그리드는 2개가 필요하겠네요. 그리드가 2개가 나올 것이고 이 소식을 보시면은 CLS 토큰 과정이 스페이셜 어댑테이션이랑 다르게 고정된 3D 포지셔널 인코딩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총 과정에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 3D 포지셔널 인코딩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 해당 패치가 위치하는지 트랜스포머를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앱솔루트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이 앱솔루트 포지션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패치의 어, 가로세로 이 가로세로뿐만 아니라 시간 차원까지 고려하는 3D 포지셔널 인베딩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수식이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HL-1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통과하고 멀티헤드 어텐션 바로 또 어댑터까지 통과를 하게 되고 또다시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 중간 과정인 ZL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간 과정 이 친구를 다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진행하고 그리고 MLP를 통과하고 어댑터를 수정을 하면서 네, 어댑터를 업데이트 하겠죠. 업데이트를 하고 ZL 이 레지듀얼 커넥션 ZL이 나오고 둘이 더해주면서 최종 값인 HL이 출력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출력된 HL에서 CLS 요 토큰을 평균을 때려서 글로벌 Y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키텍처를 보면은 템포럴 패스에서는 스페이셜 패스랑 다르게 풀링하는 파트가 없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리드를 딱 하나 뒀을 때를 가정하는 것 같고 그리드가 여러 개 만들어졌을 때는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풀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종 예측을 위해서 글로벌 어, 글로벌 스페이셜 리프레젠테이션과 템포럴 리프레젠테이션을 컨캣을 하고 두 개의 여기서 컨캣을 하죠. 두 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사이에 갤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어서 클래시파이어의 입력으로 사용하여서 최종 클래스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듀얼 패스의 템포럴 패스가 실제로 비디오의 템포럴 컨텍스트를 포착할 수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어텐션 맵을 통해서 결과를 좀 보여주고자 하고요. 듀얼 패스의 이 템포럴 어댑테이션을 사용한 모델이 오른쪽이고 사용하지 않은 모델이 왼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한 모델은 행동에 집중을 하고 있는 반면에 사용하지 않은 모델은 좀 굉장히 엇나가는 초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결과로 듀얼 패스는 템포럴 어댑테이션이 이미지 모델의 시간적 모델링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익스프리멘트입니다. 먼저 실험 세팅인데 데이터셋은 키네틱스 400, Something to Something V2, 그리고 HMDB 51, 다이빙 48 이런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여서 비교 분석을 하였고요. 프레트레인드 이미지 백본은
클립으로 이제 사전에 학습된 VIT 모델들을 백본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먼저 키네틱스 400입니다. 총 결과를 보시면은 풀 튜닝한 모델에서 동등하거나 더 높은 정확도를 달성을 하였고요. PETL 파트에서도 더 높은 성능 또는 더 적은 연상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Something to Something 데이터셋이고요. 모델도 가볍고 성능도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HMDB51 데이터셋은 75.6의 정확도를 달성을 해서 다른 방법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특히 전체 풀튜닝한 성능인 59.4%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네, 다이빙 48이라는 데이터셋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고요. 다이빙 48은 굉장히 미세한 동작이 찍혀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듀얼패스가 해당 데이터셋과 같이 미세한 동작을 인식하는 작업에서도 적은 수의 파라미터만으로 기존의 이제 비디오 모델들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달성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네, 효율적이고 좀 더 효과적인 비디오 액션 레코그니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컴포넌트 애널라이즈한 테이블이고요. 이쪽 파트를 봤을 때 듀얼 패스 without temporal adaptation, 즉 스페이셜 어댑테이션만 사용한 거죠. 이 부분은 500만 개의 파라미터, 1016 기가플롭스, something to something 데이터셋에서 53.7%의 정확도를 기록하였고, 이 템포럴 어댑테이션만 사용한 파트에서는 총 800만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134 기가플롭스, 55.1%의 성능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듀얼 패스를 둘 다 사용하는 것이 가장 성능이 69.3%로 가장 좋았고, 뭐 something to something 데이터셋에서만 봤을 때는 이 시간적 측면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 파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샘플링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성능이 나오냐 부분인데, 먼저 샘플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능은 좋아지긴 합니다. 성능은 좋아지긴 하는데 연상량이 이제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을 위해서는 샘플링 8장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맨 마지막 스케일 팩터 부분에서는 이 템퍼럴 패스에서 그리드를 몇 칸짜리로 만드느냐 이 부분인데, W와 H를 총 4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WH가 2로 가장 작으면은 시간적 해상도는 높아지지만 각각의 프레임 정도가 너무 많이 압축이 돼서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WH가 너무 커버리면은, 팔로 커버리면은 각각의 프레임 정보는 보존은 되는데 시간적 이 레졸루션이 낮아져서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듀얼 패스는 1300만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642의 기가플롭스, 그리고 69.3%의 정확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네, 콘클루전 및 퓨처 워크입니다. 먼저 듀얼 패스는 이미지 트랜스포머의 듀얼 패스를 통합함으로써 적은 수의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로 이미지 모델을 비디오 태스크에 맞게 조정을 하는 그러한 연구였고요. 스페이셜 패스 어댑테이션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된 이미지 트랜스포머의 고유한 이런 스페이셜 컨텍스트의 모델링을 강화를 하게 됩니다. 템포럴 패스 어댑테이션은 여러 프레임을 통합한 그리드 프레임 세트로 변환을 하여서 이미지 모델이 프레임 간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실험 결과로 듀얼 패스 사례랑 그리드 프레임 세트 프롬프트의
이러한 우수성이 베이스라인과 슈퍼바이즈드 비디오 모델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네요.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